에너존 블레이드 액션! 팔에 장착을 하고 그대로 전투 자세를 취해봤습니다. 이러고 달려들어야 될 것 같죠? 먼저 에너존 블레이드로 안쪽으로 베어내고 이번엔 크게 바깥쪽으로 휘두른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이제 어깨 가동도 크게 옆으로 들 수 있으니까 포즈 잡는데 시원하게 잡히네요. 좀 호쾌한 느낌도 듭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헤즈브로의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102번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 프라임! 국내에도 하스브로의 트랜스포머가 조이라 컨텐츠 컴퍼니를 통해서 정식으로 수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굉장히 호평인, 쭉 호평받아온 그런 옵티머스 프라임이어서 오늘 또 리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25년 7월 23일부터 국내에 또 재발매가 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판매가 기준 54,000원입니다. 원본의 첫 발매가 연당위가 지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쭉 재발매가 되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겠죠. 패키지를 보면은 트랜스포머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 비스트의 서막 버전으로 발매가 된 옵티머스입니다. 처음 발매될 때부터 아니 스튜디오 시리즈가 이 정도의 프로포션, 이 정도의 디테일을 보여준다고 하고 이제 놀라는 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놀라기도 했고요. 이 정도의 비클 모드와 로봇을 완전 변형을 구현을 했다고, 이 정도의 구현을 헉 하면서 확실히 놀랄만한 그런 옵티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조이라 컨텐츠 컴퍼니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픈! 짜잔! 이게 특이하게도 안쪽에 뭐 이렇게 투명한 이런 패트 같은 게 막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꺼내면 짠! 바로 이제 본체와 배경, 안쪽에 또 배경지가 또 있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죠. 짜란! 다 꺼내보면은 아예 전시대 겸 배경지예요. 이게 이렇게 쫙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옵티머스는 이렇게 줄에 묶여 있습니다. 다 풀어주고 다 꺼내고 이 뒤쪽에는 이제 부속품도 들어가 있거든요.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 전부 다 꺼내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자체는 이제 접혀져 있는 종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 펼쳐주게 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속품, 무장의 사용 방법,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수납하세요.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봇에서 비클로 변형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뒷면도 이어서 비클로 변형하는 과정이 쭉 나오게 되는데 생각보다 단계가 많습니다. 단계만 따져도 35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경계선에 화살표 있는데 이제 로봇으로 돌아갈 땐 이거에 역순으로 해주세요 라는 표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웬 종이봉투 있는데 이게 아까 포장 뒤쪽에 있었던 그겁니다. 그대로 말려있는 걸 쭉 이렇게 그대로 계속 펼쳐주세요. 그렇게 하면 무장인 이온 블래스터 에너존 블레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무장이 봉투에 쌓여져 있는데 이 봉투 자체도 꽤 이쁘긴 하더라고요. 오토봇의 이 얼굴이 그냥 엠블럼이 무수히 들어가 있는 봉투. 이온 블래스터는 왜 이렇게 작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비스트의 서막에서는 손에서 변형해서 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전만 해도 아예 블래스터 자체를 손에 들고 쐈는데 비스트의 서막은 손이 변형한 거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아졌고 손목에 끼울 수 있게 바뀐 거죠. 디테일 자체도 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근 그 기계적인 특유의 느낌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존 블레이드! 칼날이 클리어로 되어 있거나 하진 않지만 그 디테일만큼은 확실하게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뒤쪽에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 그리고 손에도 쥘 수 있고 손목에도 바깥쪽이나 앞쪽 끼울 수 있게끔 조인트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 하나가 이 배경입니다. 아예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전시대까지 들어가 있고요. 트랜스포머의 로고, 그리고 배경 자체에도 영화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스튜디오 시리즈 102번에 트랜스포머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대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세워서 전시하면은 꽤나 분위기 있게 전시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옵티머스가 묶여 있었던 포장재 같은 경우도 지금 본 이 배경의 일부입니다. 포장을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이대로 쓰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배경이 뒤에 있으니까요. 이건 나름대로 꽤 괜찮은 구성 같네요.
자, 그럼 옵티머스 프라임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포션, 밸런스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처음에 아니 이게 이렇게 잘 나오나? 이렇게 멋지게 나오네? 와 하면서 처음에 엄청 놀랐습니다. 특히나 이 프로포션이 유독 좋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영화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잘 재현된 옵티머스 완전 변형 뭐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색감도 차분해가지고 막 튀지 않는 색상이 유독 눈에 들어오네요. 사이즈는 머리까지가 약 17cm 정도. 보이저 클래스니까 딱 적당한 사이즈죠.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머리 자체도 그 영화에 나왔던 디테일들 유독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마의 디테일부터 눈도 가만히 보면 파란색으로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라인 주변의 디테일부터 머리 옆쪽의 디테일, 장식 부분 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볼수록 놀랍긴 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역시 로봇은 잘생기고 봐야 한다. 그리고 몸통 역시나 안 놀랄 수가 없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흉부 유리창 주변은 예전 제품에서 그대로 사용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 허리 부분 이런 데 디테일이 굉장합니다. 그 기계적인 특유의 느낌, 그 디자인을 진짜 정말 잘 살려놓은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옆구리 쪽으로는 메탈릭 도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색감이 복부 정중앙과는 좀 다르죠. 메탈릭 컬러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특유의 디테일도 그렇고 복부 정중앙도 마찬가지로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흉부의 유리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와이퍼의 검은색도 부분 도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유리창 바로 위에 은색 부분도 마찬가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가슴 부분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변형 때문에 또 열긴 해야 되는데 내부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막혀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이제 오토봇 엠블럼까지 깔끔 이쁘게 잘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팔 상박의 프레임 디테일 가만 보면 기계적인 디테일이 옆에서부터 해가지고 앞쪽까지 잘 되어 있고 관절부 주변 디테일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안쪽에 이런 벨트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쪽으로는 이제 외장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팔 바깥쪽으로도 이제 디테일이 멋지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안쪽과 뒤쪽은 이제 차량으로 변형했을 때 외장 디테일들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 역시 엄지손가락까지 해서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구멍은 5mm 구멍으로 알고 있고요. 5mm기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무장들을 호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바깥쪽에는 외장이 덮고 있는 형태, 위쪽으로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노출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대로 등도 보면 등 자체가 그 영화판 특유의 디테일이 있어요. 이런 둥그런 디테일. 요런 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요것도 좀 놀라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상당한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대신에 이쪽은 빨간색 도색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로 넘어져서 쓸리거나 하면 여기도 도색이 까질 수도 있겠죠. 조심히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그 특유의 각진 외형 그리고 메탈릭 컬러까지 이쁘게 도색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까지도 잘 되어 있지요. 기계적인 디테일도 굉장히 보기 좋은데 옆에서 봤을 때 이 고관절 부분 이 부분의 디테일도 꽤 멋지게 되어 있고요. 가만 보면은 사이드 스커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 다 들어가 있는 사이드 스커트. 뒷부분은 좀 심플하지만 그래도 이 골반 뒤쪽이라던가 외형에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도 꽤 볼만하죠. 그리고 허벅지 역시 그 영화에서 보여준 그 평평한 듯 하지만 굴곡이 있는 그 느낌과 디테일들 잘 보여주고 있고요. 허벅지 쪽에다가 이렇게 탱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허벅지 뒤쪽 그리고 안쪽으로 기계적인 디테일들 엿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무릎 안쪽의 관절 디테일도 꽤 멋지죠. 왠지 이런 부분은 메탈릭 실버로 도색을 해놔도 이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외에 무릎에도 은색 도색 포인트가 있고요. 정강이 쪽으로 이렇게 메탈릭 컬러의 도색 포인트도 있습니다. 디테일들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외장 자체는 그냥 이렇게 평평한 느낌으로 되어 있지만 각도도 적당히 들어가 있는 외장이 보기가 좋고요. 무릎 주변의 디테일들부터 해서 내부
특히나 이 다리 안쪽이 정말 멋지게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이런 부분 보는 게 참 재밌습니다. 뒤쪽으로도 이제 바퀴의 이런 디테일들부터 해서 바퀴가 달려있는 안쪽 프레임까지 다 디테일, 휠도 보면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가슴 유리창 주변 파츠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파츠를 가져다 썼다 그랬잖아요. 바퀴도 동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랑 가슴 유리창 빼고는 다 신규 조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바퀴 자체 디테일도 여전히 볼만합니다. 멋지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을 보면 발등에 실린더 디테일부터 해서 발 주변에 이런 디자인까지도 그 영화에서 보여준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걸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고개를 들고 숙이고 막 스윙하고 돌리고 뻗고 막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팔을 들고 내리는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부분도 이 어깨 안쪽 관절에서 담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최대로 들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앞뒤 가동이 없게 되잖아요, 이러면. 아니 그럼 좀 아쉬운 거 아닌가 싶을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변형을 위해서 이렇게 등을 한번 열게 되거든요. 열고 나면은 어깨 관절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관절을 뒤로 돌아가게끔 해서 바꿔주게 되는데, 이걸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어깨 높이는 유지를 하면서 어깨 관절을 뒤로 조금씩이나마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등에 걸리기 때문에 최대로 돌리는 건 안 되지만 관절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이 포즈의 다양성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팔 회전부도 존재하고요. 팔꿈치 이중 관절입니다. 아래쪽 관절, 위쪽 관절 90도 가까이. 그래서 엄청나게 굽혀지는, 완전히 굽혀지는 팔꿈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회전축도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편안하게 완전히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허리 숙이는 관절도 있어요. 사실상 변형 때문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긴 하지만 허리가 숙여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관절은 축이동 기믹이 있어서 가만 보면은 이제 고관절 축이 뒤에 있잖아요. 이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되게 공간이 부족하네 할 수 있는데 정작 축은 이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아예 다리 들고 내리는 축이 없어요. 그래서 축 이동을 하면서 다리를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90도 이상 완전. 그러면서도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들면은 이제 제약이 좀 더 줄면서 더 많이 들어지죠. 당연히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많이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을 가동하면서 들면은 이 위에 간섭도 없어지면서 90도까지 온전히 들어 올릴 수 있고요. 허벅지 회전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릎 단일 관절이지만 튼튼하고요. 90도 이상 굽혀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발목은 기본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꺾을 수 있는 축도 있어요. 그래서 볼 조인트로 회전도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축을 이용한 접지 아주 편안하게 또 큰 각도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접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무릎 꿇기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다리 들어 올릴 수 있다 보니까 허리 살짝 숙여주기만 해도 멋지게 무릎 꿇기가 가능하죠. 라는 건 그 포즈도 혹시 이 정도 되면 안 될 이유도 없죠. 히어로 랜딩 가능. 심지어 아주 멋지게 가능. 각도 조금씩 틀면서 이렇게 멋집니다. 자, 그럼 멋지게 한번 세워봤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허리 살짝 숙이듯이 살짝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세울 수가 있죠. 근데 변형용 관절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포즈 취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서, 그리고 멋있어서 유독 보기 좋네요. 히어로 랜딩은 아까 봤으니까 다른 액션들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뛰는 액션 취해봤습니다. 옵티머스 하면 역시 또 뛰는 액션도 중간중간 한 번씩 떠오릅니다. 하면서 왠지 철커덕 소리 내면서 오토봇 롤아웃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리고는 주먹을 휘두른 액션. 왠지 이 반대편에 메가트론이나 아니면 다른 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먹 휘두르면서 상체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도 꽤 기억에 남는 장면들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온 블래스터 장착도 해봅시다. 간단합니다. 양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팔 바깥쪽에 회색깔 외장 열고 주먹 돌려서 집어넣고 그러면 조인트가 나타납니다. 여기 맞춰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온 블래스터 내부에도 디테일이 있거든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 잘 되어 있네요.
그렇게 이온 블래스터 액션! 팔을 지켜 들고 빵빵빵 그리고 다시 이온 블래스터를 제거하고 손도 꺼내주고 다음은 에너존 블레이드. 블레이드를 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손에 쥐는 것. 짠! 손목도 돌아가기 때문에 액션 쥐하기 좋겠죠. 그리고 손목 앞쪽에 끼우는 거. 손잡이 끝에 조인트를 맞춰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팔뚝 바깥에 끼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이 아니라 팔에다 끼우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무장은 옵티머스 등에 가서 이렇게 조인트에 맞춰서 각각 수납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안 쓸 땐 이런 데 보관해 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에너존 블레이드 액션! 팔에 장착을 하고 그대로 전투 자세를 취해봤습니다. 이러고 달려들어야 될 것 같죠? 먼저 에너존 블레이드로 안쪽으로 베어내고 이번엔 크게 바깥쪽으로 휘두른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이제 어깨 가동도 크게 옆으로 들 수 있으니까 포즈 잡는데 좀 시원하게 잡히네요. 좀 호쾌한 느낌도 듭니다. 자, 그럼 옵티머스 프라임 비글 모드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아니 그나저나 계속 보고 있지만 진짜 잘 만들긴 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제가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봐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 생각보다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는데? 하면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옵티머스에 대한 애정도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일단 가볍게 차렷 자세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팔도 좀 이렇게 내려주고 팔꿈치도 펴주고 발목도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슴을 열어줍니다. 좌우로 다 열어주면 되고요. 가슴 안쪽에 있는 프레임을 손톱으로 걸고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얼굴을 가려줍니다. 그 다음 목이 들어가 있는 프레임 전체 락을 풀어서 딱 소리 나면서 풀리고요. 그대로 회전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다시 가슴을 닫아주는데 이 위쪽에 조인트와 이 안쪽 틈새를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가운데로 모였죠? 방금까진 프레임이 있어서 살짝 벌어진 상태였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이제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으로 가서 등 외장 잘 잡고 락을 풀어서 밑으로 착 내려줍니다. 이게 락이 걸리는 부분이 이 핀이 두 개 있잖아요. 이거랑 차량 앞쪽 프레임의 이 사이 부분에 이 핀 두 개가 탁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탁 힘주면 풀립니다. 풀면서 본격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여기에 바퀴가 숨어 있구나라는 것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죠. 이 등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보이긴 하지만 조금 가려놓잖아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 허리 가동, 아까 숙이던 허리 있죠? 이거를 90도 접어주고 그 다음 팔도 옆으로 좀 벌려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허리로 가서 안쪽에 접혀져 있던 바퀴를 뒤집어서 꺼내주세요. 양쪽 다. 그리고 가슴 한쪽을 살짝 열어놔야 이게 허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잘 잡고 허리를 180도 회전. 이게 가슴을 열어놓는 이유가 이 복부 프레임이 걸려요. 간섭이 있어서 열고 돌려야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느껴지는 거, 이거 원작 변형 그 느낌 그대로구나. 와, 잘 만들었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팔을 90도 안쪽으로 회전시켜주고요. 뒤에 있던 외장을 펴줍니다. 2번 펴주면 되고요. 바깥쪽 외장을 펼쳐서 주먹을 안쪽으로 회전, 수납, 다시 닫아주고 그리고 한 번 더 90도 꺾어주고요. 어깨 관절을 뒤쪽으로 눕혀줍니다. 그대로 팔꿈치 굽히면서 어깨 내리면서 이때 뒤쪽으로 가서 어깨 뒤쪽에 이 외장 틈새가 있고요. 그 틈새가 끼워질 만한 돌기가 등에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잘 맞춰서 밀착시켜 줄게요. 그 다음 벌어져 있던 팔을 앞으로 접어주면서 위쪽에서 락을 걸어주고 뒤쪽에 있었던 이 조인트 달린 패널 부분도 밑으로 접어줄게요. 그리고 바깥에 오토봇 마크도 이렇게 밑으로 펼쳐주고 이렇게 하면 한쪽 팔 변형이 완료됩니다. 깔끔하죠? 요거를 반대쪽으로 좀 연속 동작으로 보면은 일단은 팔 옆으로 벌려놓고 이때 어깨 뒤에 패널 미리 돌려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다 변형하고 돌리기에는 조금 공간이 좁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해놓고 팔 90도 잠깐 돌려서 외장 열고 앞쪽 열고 주먹 넣고 닫아주고 90도 한 번 더 돌리고 어깨를 뒤로 눕히면서 팔 내릴 때 팔꿈치 접고 그리고 팔 내리면서 뒤쪽 조인트 잘 맞춰주고 굽힌 팔꿈치 그대로 앞으로 접으면서 외장 덮으면서 락 걸기
깔끔하죠. 그리고 엠블럼 부분 펼쳐주고, 혹시 이때 어깨에 있었던 이 머플러가 돌아가 있으면 이게 일자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위에 가서 펼쳐져 있던 외장 부분, 디테일 부분을 이렇게 펼치면서 뒤를 막아줍니다. 그 다음 앞부분, 그릴 부분 완성시켜 줍시다. 이 중간에 있는 프레임을 가동시켜서 위로 들면서 조인트 맞추어서 외장 결합. 이게 트레일러의 앞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뒤로 갑시다. 지금 다리 살짝 벌려놓으면 좋고요. 종아리 쪽 파란색 외장의 락을 풀어줄게요. 이렇게 두 개 다 풀어주고 정강이 부분, 무릎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양쪽 다 들어 올려 놓을게요. 혹시 이게 잘 안 들어진다 그러면은 무릎을 살짝 굽히고 움직여 보면은 훨씬 더 편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종아리 외장은 그대로 뒤집어 줄게요. 그리고 발도 발가락이 안쪽으로 가게 꺾고 발목을 안쪽으로 완전히 덮어줍니다. 프레임끼리 딱 알맞게 맞춰지도록 모양 잘 맞춰주고요. 반대쪽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잘 맞춰서 조인트, 안쪽에 조인트도 있거든요. 이거 돌기 하나 보이죠? 이것도 발등 안쪽에 잘 맞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 그냥 바로 덮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너존 블랙 허벅지 안쪽에 수납합니다. 그 다음 다리를 좌우를 조이면서 이제 종아리 조인트 맞추어서 딱 모아주죠. 이때 에너존 블레이드의 손잡이 부분은 이 다리 뒤쪽에 골반 쪽으로 해서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무릎 펼치면서 이렇게 차량의 수평 잘 맞춰주고요. 이때 허벅지 뒤쪽 탱크 부분을 펼쳐서 이제 좀 더 볼륨감 맞춰주는 거고요. 정강이 외장 이제 완전히 뒤집으면서 허벅지 안쪽에 돌기를 맞춰줄 거고, 정강이에 있는 돌기랑 구멍을 이 배기구랑 안쪽 각진 구멍에다가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강이 외장을 90도 접으면서 뒤쪽에 완전히 밀착시켜주는 거죠. 이때 차량의 수평도 완전히 이때 맞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완전히 뒤집으면서 조인트 맞춰주면서 마무리로 이온 블래스터를 그대로 이 뒤집어져 있는 무릎 안쪽 외장 파란색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이 사이드 스커트 안쪽이랑 허벅지 바깥쪽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얘 끼리도 잘 맞춰주면 좋아요. 완성! 옵티머스 프라임 비클 모드! 제가 알기로는 1977년형 트랙터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그 느낌이, 그 투박하고 각진 느낌이 아주 잘 전달됩니다. 은색 라인도 아주 좋고요. 대신에 그건 있네요. 뒷모습 싹 봤을 때 다리 외장 부분이 뒤쪽으로 좀 이렇게 형태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묘하게 이렇게 딱 깔끔한 모습은 아닐 수 있다. 그런 느낌은 아닐 수 있다라는 느낌. 그렇지만 이 정도면은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아주 잘 나왔는데요. 그리고 영화에서 나온 그 탈출 장면의 그 구도, 뒤쪽에 주인공이 이렇게 딱 탑승해서 부스터 대용으로 쓰고 있는 그 모습 문득 기억에 났는데, 역시 옵티머스의 이 트랙터, 이 트럭 같은 경우는 밑에서 바라봐야, 로우 앵글로 바라봐야 진짜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바퀴는 6개 전부 다 굴러간다. 쫙 해가지고 쫙 딱. 아무튼 앞부분 보면 유리창 부분은 제대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주변에 은색 부분, 그리고 중앙을 가르고 있는 이 그릴과 중간에 이 은색깔 라인, 이 뒤쪽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쫙 그 느낌 살려서 잘 도색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차량 자체 외장 디테일도 꽤 좋습니다. 옆부분에 이 유리창 부분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 외에 차량 자체 디테일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퀴도, 휠도 잘 보이죠? 뒷바퀴랑 앞바퀴의 휠이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탱크 부분의 디테일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느낌, 깔끔하게 뒤쪽 이제 트레일러 뒷부분이라는 느낌도 잘 들도록 멋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죠. 바닥도 뭐 깔끔하네요. 이 뭐랄까, 내가 알던 옵티머스의 그 느낌이 물씬 나서 뭔가 옵티머스도 옵티머스지만 콤보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도 좀 나서 아주 좋아하는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오토봇 트랜스폼 앤드 롤아웃!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시리즈 102번의 보이저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를 해봤습니다. 와우,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일단 프로포션도 프로포션인데 액션도 너무 좋아서 그것도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옵티머스에서 좋아하는 그런 액션들이 다 가능하니까. 심지어 요 근래에는 제가 또 옵티머스 프라임 하면은 이제 변형하는 애가 아니라 변형 안 하는 이제 프라모델 쪽으로 많이 만졌다 보니까 요즘 뭐 트랜스포머 완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고 궁금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랬어. 이 정도면은 진짜 요즘 나오는 게 대부분 정말 잘 나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트랜스포머 팬분들이 지금 이 보이저 클래스 SS102번 보이저 클래스를 왜 이 옵티머스를 왜 또 그렇게 좋아하셨는지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정말 또 옵티머스 중에 멋지게 변형하는 옵티머스를 갖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강추하고 싶은 그런 옵티머스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